퇴직금 믿고 떠났다가 망했다. 58세 은퇴자,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된 현실. 서론 은퇴 후 꿈꾸던 삶과 현실의 괴리.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거야. 퇴직금만 잘 굴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립니다. 3040년간 일하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차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퇴직금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바닥을 보이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예전 같은 대우는커녕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58세에 퇴직금을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난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났지만 1년 후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오래 못 간다. 마이너스 돈을 너무 쉽게 받다. 사례 1. 58세 김철수 씨, 세계여행 후 빈털터리.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부동산 투자도 고민했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에 먼저 여행부터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와 함께 유럽, 동남아, 일본까지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남은 돈을 보니 1억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보험료까지 고려하니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죠. 부랴부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에 대기업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평생 쓸 돈이 아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번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이죠. 특히 한순간에 목돈이 들어오면 자칫 현실 감각을 잃고 소비를 늘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 무작정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사례 60세 이정환 씨, 주식 투자로 날린 퇴직금. 이정환 가명 씨는 은퇴 후 투자로 돈을 벌면 되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죠. 초반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방 크게 먹어보려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교훈: 소득 없이 돈만 쓰면 답이 없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절대 퇴직금 전체를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전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삶 계획 없는 자유는 독이다. 사례 3. 55세 박영자 씨, 결국 식당에서 서빙. 박영자 가명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결국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좀 쉬고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40년을 위해선 단순한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관리, 지속적인 소득 창출, 현실적인 은퇴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퇴직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일 연금, 투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없이 자유만 찾다간 결국 다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금 믿고 떠났다 망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실패하지 않는 법.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퇴직 후 무계획적인 소비와 수입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성적인 조언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경제학 이론 4% 룰과 은퇴자금 지속 가능성. 미국 금융 자문가 윌리엄 벤젠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은 은퇴 자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한 출금 전략입니다. 은퇴 후 매년 전체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약 30년간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과 경제 상황의 안정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만약 퇴직 후 4% 이상 소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 비가족 부양비 등의 변수가 생기면 자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 투자, 연금,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60대 부부.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전 작은 원룸 건물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퇴직 전 배운 자격증 바리스타를 활용해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일합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매달 월세 카페 수익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과학적 근거, 의료비 파산이 퇴직 후 가장 큰 위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약 62%가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해결책 건강한 습관을 일처럼 만들어라.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관리 루틴을 일상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예시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한 65세 박씨 사례. 박씨 65세는 퇴직 후 매일 새벽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10년째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덕분에 별도의 건강보험 추가 비용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그는 건강 유지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 뇌과학 연구 노년기 뇌 활성화가 행복과 직결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 사람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지식을 쌓고 블로그,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수익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퇴직 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7세 최씨. 최씨 67세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활동이 주 수입원이 되었으며 지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은퇴 후 실패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길어진 수명에 비해 직업 생활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계획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말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62세에 퇴직한 보험 설계사분의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나를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 주는 무서움.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꽤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전화를 받고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보험 상품을 재조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험하면 무조건 이분에게 먼저 연락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객은 다른 설계사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해버렸고 업무상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에는 또 고객 상담인가? 하며 반갑게 받았지만 이제는 병원 진료 안내 문자나 스팸 전화가 대부분이죠. 돈을 벌던 통로가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주변 인맥도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2.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이유. 옛날에는 직장에 충성하면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과 보상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보험 설계사 같은 영업직은 기본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퇴직 전에는 거래처, 고객,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과 소득 급감은 마음에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3.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원래는 목돈이 잘 쌓이면 일찍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늘어가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느라 넉넉하게 저축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자 일도 조금씩 줄고 신입 설계사들이 새롭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고객 대부분이 갈아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화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김 씨는 스스로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 이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공무원으로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인지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주변에서 왜 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와 적금을 착실히 해두고 있었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후배 공무원 모임에 꾸준히 나가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덕분에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상실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되레 오히려 제2의 삶을 더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박 씨의 경우는 미리 은퇴 설계를 시작했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성공 요인입니다. 사례 3, 58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한 대기업 임원 이 씨. 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사 구조 조정의 여파로 58세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보상금 자체는 큰 편이었으나 그만큼 가계 지출도 컸고 아이들 유학비로 돈을 많이 써서 실제 남은 목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죠. 그나마 남은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굴리려고 시도하다가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회사 직함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떠난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현실에서 보는 명함 파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씁쓸해 하더군요. 4. 은퇴 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에도 1. 경제적 기반, 2. 사회적 관계, 3. 심리적 안정 이 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적 기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월급의 몇 %를 저축하라 같은 단순 공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각자의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플랜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대개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유지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막으려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다양한 커뮤니티에 일찍부터 참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창구로 삼을 수 있죠. 심리적 안정 은퇴 후에는 난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건가? 하는 박탈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일했던 분야의 강의를 해본다거나 후배 멘토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죠.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기. 당장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퇴직 후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연금, 혹은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미래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직장 밖의 사람들과도 미리 관계를 맺어보세요. 회사 동료들도 좋지만 업종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교회성당절 등 종교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퇴직 후 내가 할 일을 미리 생각하기. 취미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지 말고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해서 소정의 광고 수입을 얻는 식이 있겠죠. 누군가는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해요.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식으로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 관리도 빼놓지 말기.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은퇴 설계의 큰 축입니다. 6.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흔드는 일일 수 있어요.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미리 점검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시 설계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도 받아보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7. 마치며 요약하자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앞서 봤던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면 제2의 인생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재무 설계, 지인들과의 관계 다지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62세가 되었을 때 퇴직했지만 여전히 바쁘고 행복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시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 뼘씩 움직여보는 거예요. 퇴직 후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한때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일한 뒤 퇴직 후에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 씨의 경우 평생 고객들의 신뢰를 쌓으며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를 보유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씁쓸한 외로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끝없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겪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경우를 보자면 평소 꾸준한 재무 계획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 덕분에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준비 없이 퇴직 후 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퇴직은 한 시절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재무적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나 영업직 같은 경우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에는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월급과 보너스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퇴직 후 들어올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박 씨처럼 미리 저축하고 투자하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패턴, 생활비, 미래의 예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의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맺은 동료나 고객과의 인연은 사실 일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직장 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져진 네트워크는 퇴직 후에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퇴직 후 나의 존재 가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튼튼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자존감은 급격히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자기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등의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걱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시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은퇴 후 내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아무리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정서적 준비까지 부족했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내가 겪은 은퇴 후의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은퇴 후 무너진 삶, 벼랑 끝에 선 나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는 오래 일한 끝에 드디어 찾아오는 자유를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반드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은퇴 준비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무너진 삶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례 1. 경제적 준비 부족. 첫 번째 사례는 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고통받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급여는 대단히 좋았고 매달 적당히 저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생활비와 건강관리비, 그리고 급작스럽게 들게 된 각종 비용들에 맞닥뜨리면서 급하게 소득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직업을 알아보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준비한 돈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매달 소비하는 금액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보다 철저한 재정 계획과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정서적 공백과 외로움.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 정서적인 공백을 느낀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 마음껏 여행도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시간을 채우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분은 일에 매몰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은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은퇴 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 정서적 준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장을 떠난다고 해서 바로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소홀. 마지막 사례는 건강관리의 소홀로 어려움을 겪은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는 평생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를 해온 탓에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가 생기고 더 이상 업무에 쫓길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나타나면서 은퇴 후의 삶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레 시간이 생기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선배는 그동안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운동이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정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와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정서, 건강 모두를 고려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은퇴 후에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챗GPT. 은퇴 후 무너진 삶, 벼랑 끝에 선 나의 이야기 전문가 칼럼. 우리는 흔히 은퇴 후의 삶을 설렘과 기대의 시간으로 떠올립니다. 30년, 4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은퇴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의 전환기에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빈곤 노후로 갈 수 있다. 첫 번째로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제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저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은퇴 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예상보다 더 적은 자금으로 생활하게 되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퇴 후 그냥 남은 돈으로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병원비나 약값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매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하면서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적은 투자, 수익률, 예기치 못한 지출들로 인해 은퇴 후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도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 관리와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자산과 지출을 미리 점검하고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퇴 전부터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잘 분배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서적 공백.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채울 것인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정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끝난 후 무기력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상사나 동료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전처럼 일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자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도 많지 않다면 그들의 하루는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해결책.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배움의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이나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이는 더 긍정적인 은퇴 생활로 이어집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 불규칙한 생활 등이 일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결국 몇 달 후에는 그것마저도 꾸준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노후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 명의 은퇴 후 건강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더 이상 일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챙겨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중이 늘고 결국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해결책.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 습관을 들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와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 해놓고 건강관리나 정서적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은퇴 후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키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7년을 다닌 회사에서 결국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예감은 하고 있었지. 몇 년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거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어딘가 낯설다고 느꼈어. 그래도 내 자리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 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어. 상사 얼굴이 평소와 달랐고 그의 말은 너무 간단했어. 이제는 그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 내가 17년 동안 헌신한 회사에서 그냥 한순간에 나가라는 거잖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그저 부속품이었나?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더라.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데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퇴직 준비를 하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일만 하면서 이 자리가 끝까지 보장될 거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이제는 뭘 해야 하지?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막해. 나이도 있고 시장에서의 내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기술도 젊은 친구들처럼 빠르게 배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 17년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그저 회사의 일원으로 살아온 게 전부일까? 내 삶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어. 이제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이 늦은 시점에서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회사의 목표와 일에 맞춰 살아왔던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경제적인 문제야.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도 나가야 해. 퇴직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퇴직 후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나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해. 이런 상태로 나가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까?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는 분명해. 17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어. 결국 나가라더군.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인 것 같다. 넌 어디로 가고 싶니? 퇴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50대의 비참함. 퇴직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50대에 접어들며 맞이하는 퇴직 통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17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없이 무겁고 막막합니다. 이 에세이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50대에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기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중년의 갑작스런 퇴직, 나의 가치는? 1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이는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많은 중년 근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회사와 상호 신뢰 속에서 쌓아 온 시간들이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대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통보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퇴직 이후 찾아오는 정체성 상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며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직장 생활이 중요한 답변이었던 만큼 퇴직 이후 나는 이제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좌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재취업의 벽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50대 이상의 재취업 시장은 매우 좁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습득하는 시대에서 50대의 경력자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인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경우 중장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금융업계에서 30년을 일한 어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나이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씨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쉽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나이에 무리하게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3. 사회적 시선과 자존감의 상실. 퇴직한 50대는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경우 자신만 퇴직한 사실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이라는 소속감을 잃은 퇴직자들은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함께 경제적 불안감까지 겹쳐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퇴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회사에 다니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경제적 압박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주택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신을 더욱 옥죄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중년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미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 또한 새롭게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생활에 맞는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유지하기 힘든 큰 집이나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적으면 재취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그만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무료 강의나 단기 자격증 과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기술이나 자격증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심리적 대비도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변화의 시작은 준비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때로는 선택이 아닌 강요로 다가올 수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7년간 다닌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